바둑왕전 8강전 대국을 보내드립니다. 김정현 5단 대 신진서 3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8강전 경기 이 두 대국자의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신예 강자 간의 격돌인데요. 기풍적으로 아주 재밌죠. 수일기를 바탕으로 하는 전투형의 대결입니다. 네, 화려한 기풍 두 기사가 만났는데요. 신진서 3단은 최근 기세가 또 상당히 좋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처음으로 탑10 안에 랭킹 진입을 했는데요. 네. 이제는 가파른 성장세에 이어서 정상권까지 노크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 속기에 강한 화려한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KBS 바둑왕전 8강전 대국입니다. 신진서 3단, 2014년 리민배 4강까지 진출을 했고요. 올해 레츠런파크배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김정현 5단, 2015년 GS칼텍스배 본선, 레츠런파크배 본선에 오른 바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정현 5단과 신진서 3단.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두 대국자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 좀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네, 일단 수일기가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사의 기풍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김정현 5단이 좀 더 날렵한 느낌이고요. 신진서 3단은 묵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대국자는 속기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죠. 네. 특히 김정현 5단은 이 속기 대국과 장고 대국의 성적 차가 상당한데 속기에서는 누구와 붙어도 해볼 만한 그런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김정현 5단의 장점이자 또 단점인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이 선수가 바둑 리그 등 속기전에서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지만 세계대회에선 성적이 부진하거든요. 그런 것도 제한 시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김정현 5단이 KBS 바둑왕전에서는 강적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신진서 3단은 최근 본격기전 결승에 이름을 올렸고요. 신진서 3단은 입단하기 전부터 박정환 구단의 뒤를 이을 한국 바둑계 차세대 제목이었는데 최근에 기대대로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진서 3단이 주목을 받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선수의 재능이 바둑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신진서 3단이 입단 직전까지도 물론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했기 때문에 네. 약간 커트라인은 낮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입단 직전까지 거의 반독학으로 그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 선수의 재능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입단을 하는 다른 선수들과는 좀 다른 길을 통해서 바둑을 배웠는데요. 기풍에서도 뭔가 다른 면이 느껴지죠? 네, 독창적인 감각이 분명히 있고요. 좀 틀에 박히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 등이 이 선수의 장점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신진서 3단은 중국 바둑계에서도 네. 주목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얼마 전에 이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 인터뷰에서 한국 바둑계 미래에 신경 쓰이는 그런 기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바로 신진서 3단을 꼽았습니다. 네. 자, 신진서 3단 2000년생입니다. 아주 어린 기사고요. 네, 나이는 어리고 게다가 이 경험 미숙을 가끔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만 이 선수가 최근에 한국 랭킹 10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분명 앞으로 세계에 대해서 더 뛰어난 그런 활약을 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이 커제 선수가 각종 세계 대회 결승에 이름을 올리면서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진서 3단도 2, 3년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돌이켜보면 최근에 세계 바둑계에서 가장 핫한 커제 선수도 신진서 선수의 나이, 즉 3년 전에는 그렇게 주목받던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신진서 3단이 보여주는 모습, 그 이상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이 중국에 비해서 한국은 좀 부족합니다. 그것은 네. 신예 기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한국에도 손꼽히는 이 신진서 3단이라던가 신민준 3단, 이동훈, 변상일 이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다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바둑계의 이 대항마들 많이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진서 3단과 항상 함께 얘기가 되는 신민준 선수. 올해는 양신이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잘 성장을 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고요. 네. 역시 김정현 5단과 신진서 3단 이런 전투가 벌어지지 않으면 어색하죠. 이 정도면 오래 참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진서 3단이 우아기 쪽에서 선수를 뽑고 나서 우변에 갖다 붙이면서 먼저 전투를 걸어갔고요. 네. 김정현 5단도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의 모양을 가르면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우변 쪽 보시죠. 네. 이 정도면 두 선수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진영을 구축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평범했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붙여간 것이 상대에게 응수를 물어보면서 전투를 하겠다는 의지죠. 보통 리듬을 구할 때 이런 수를 구사하는데요. 네, 일단 이 수를 구사할 때에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는 실전처럼 이렇게 전투가 벌어질 때 주변이 백이 충분히 돌이 있어서 싸울만 하거나 또 하나는 흑의 진영일 때 삭감하는 수단으로 이 수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전투의 의미죠. 여기를 붙여서 만약에 흑이 참아주면 네. 그때 이쪽을 되젖혀서 이것은 흑이 전투는 피할 수가 있지만 백에게 두터움을 허용하게 됩니다. 여기를 끊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은 여기를 늘고 네. 잡고 중앙을 밀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한 칸을 뛰는 데까지 여기가 정석 진행이라면 다음에 백이 먼저 상변 쪽을 향해서 네. 흑의 모양은 다 지워지고 백의 세력이 점점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흑의 불만인가요? 이것이 백의 의도입니다. 네. 김정현 5단도 이렇게 참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실전에 반발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반발하는 순간 세 칸 사이가 찢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아래쪽 백에 기대면서 행마의 리듬을 구하고 있습니다. 백은 이 형태를 좀 믿고 있는 걸까요? 이 형태가 두텁다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돌도 굉장히 단단하게 모양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텁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진서 3단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어느 정도 백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전투를 걸어갔고요. 네. 김정현 5단도 그냥 우변을 응수하는 것은 상대에게 행마의 리듬을 주기 때문에 아래쪽에 기대면서 네. 고급 행마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에 젖히는 수가 굉장히 통렬하고요. 여기를 백이 는다면 이런 식으로 밀어서 아까는 그냥 여기를 밀었기 때문에 백이 쉽게 중앙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행마가 되면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할 수 있다는 흑의 의도입니다. 네. 어쨌든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된 만큼 여기서의 주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선수가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전장은 우변입니다.
네, 그 자리가 실리도 실리지만 백의 근거의 요소죠. 바로 시어갑니까? 제가 예측한 것보다 한 템포 빠르게 네. 상대를 압박합니다. 모자를 씌운 수에 힘이 느껴지는데요. 네. 대신에 저런 직선 공격은 실패를 했을 때 좀 네.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백도 뭐 당장에 아주 답답한 형태는 아니죠? 네, 일단 탈출하는 자세는 나왔어요. 애초에 우변에 침입했던 103점은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제 문제는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런 자리가 과연 백에게 아픔으로 작용할지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최강수네요.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당했죠. 하지만 네. 신진수 3단은 한번 참아두고 나면 흑의 형태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렇게 양호구를 치는 자세도 다음에 방금 전 백이 꽉 이은 쪽 한 칸 왼쪽으로 뚫고 나오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흑의 형태가 두터움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백도 우선 머리를 내밀어야겠죠? 지금 우변 쪽에 있는 형태. 빨리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고요. 백이 방금 젖혀간 자리를 흑이 만약 늘었다면 네. 백이 봉쇄가 되면서 답답한 형태였습니다. 네, 김정현 오단이 계속해서 몰아치고는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수순을 보면 실속은 백이 좀 차리고 있고 흑이 앞으로 이 우변의 백도를 얼만큼 강하게 공격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은 흑의 자세를 잡으면서 네. 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격권에서는 좀 벗어난 거 아닌가요? 일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괴롭힐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잡으러 가는 공격이라기보다는 네. 백돌을 좀 못 살아있게 만들면서 백돌이 못 살아있다면 앞으로 계속 괴롭힐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김정현 오단이 그래서 지키라고 중앙 쪽을 건드리고 있는데 신진서 3단이 먼저 상대의 약점을 좀 추궁해 봅니다. 네, 여기서 뭐 기분으로는 무조건 한번 뚫어보고 싶죠. 중앙에 백도 약점이 있지만 하변 돌파하는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하나, 둘, 네, 거기를 뚫을 수 있다면 중앙에 있는 백돌이 크게 공격당하지 않는 이상 바둑은 네. 백의 흐름이 좋습니다. 흑도 백의 약점을 좀 응징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당장은 10초, 중앙 쪽에 어떤 행마를 해야 할지 흑도 어렵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렇게 뚫리는 것을 선수로 당해서는 네. 흑의 실패죠. 애초에 김정현 5단이 우변을 기대 갔을 때에는 우변을 괴롭히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을 몰아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금은 중앙은 중앙대로 그렇게 공격이 당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돌파를 한 것이 워낙 두텁습니다. 흑의 힘을 쓰려면 깔끔하게 막고 있는 자세였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누가 공격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확실히 백의 흐름이 좋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다음 행마가 잘 안 보이니까 저는 연장책을 쓰는 거죠.
김장현 5단 모자 씌워서 공격할 때만 해도 꽤 기분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지금 장면은 흑의 공격 실패입니다만 네. 방금 전에 그 흐름이 김정현 5단의 바둑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실패를 하고 때로는 성공을 하는데 항상 일단 성공 여부를 떠나서 네. 급소 자리를 가고 상대를 몰아치고 기분 좋은 자리는 많이 두죠. 그것을 제가 김정현 선수의 바둑이 날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오늘도 날렵함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신진서 3단의 흔들리지 않는 행마 앞에서 약간 허무한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흑이 이 바둑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은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20초. 냉정하게 모양을 잡고 후위를 네. 도모해야겠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은 바둑은 아니니까요. 네. 집으로 큰 차이가 벌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앙 쪽의 모양을 잘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런 식으로 중앙으로 흑이 한 발 먼저 뻗어 나가고 있죠. 바둑에서는 뒤에서 미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백의 행마가 딱 그렇거든요. 이것을 일단 김정은 5단이 잘 유도해냈고 네. 신진서 3단이 그럼에도 계속 뒤에서 밀어간 것은 일단 우변 쪽에 있는 이 흑도를 좀 괴롭힐 수 없는지 20초. 그 여부를 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셋, 넷, 우측에 있는 흑돌이 좀 얇긴 하죠. 네, 열습니다. 지금도 흑이 백을 공격할 때와 마찬가지로 백도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아닙니다만 저 흑도를 괴롭히면서 네. 자연스럽게 백의 곧말을 타개해내고 선수를 뽑아서 상변이나 좌변을 향할 수 있다면 그때는 확실히 백의 흐름이 좋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3번 남았습니다. 네. 김장현 5단 시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지금 백에게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열분도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흑의 입장에서 공격보다는 타개를 신경 써야 할 시기인데 둘, 어떻게 타개를 해야 백도를 안정시켜주지 않으면서 네. 자연스러운 타개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봤고요. 백에게 시간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중앙 날일자의 행마가 흑도 약간 허한 형태이긴 한데 지금 신진서 3단이 뭔가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저런 식으로 뒤에서 계속 밀어가는 것은 분명 악수거든요. 그럼 흑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방금 전 밀어간 수는 하나, 조금 아까운 의미도 둘, 있고요. 셋, 넷, 네, 뭔가 찔러가죠. 바로 손을 대네요. 네, 이것은 막으면 끊고 바로 네. 차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대가 중앙을 이렇게 밀어줄 때는 김정현 5단도 뭔가 준비를 했을 텐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2번 남았습니다. 자, 바로 응수를 못하죠. 네, 일단 지금 상황이 김정현 5단의 위기예요. 네, 다음 응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중앙 쪽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밀 때는 뭔가 이쪽에 마음이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런 곳은 계속해서 이제 네. 이수 교환이 악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밀어서 다른 곳에서 얻는 것이 없을 때는 항상 날일자로 행마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까지 밀었거든요. 네. 이것은 신진서 3단이 뭔가 아래쪽에 노림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알지만 안 받을 순 없었나요? 그렇죠. 이곳은 세점머리에다가 네. 뭐 좌변 쪽의 형태까지 넓어지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 약점이 두려워서 안 받을 생각이라면 애초에 이 행마를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했어야죠. 네. 뭐 이렇게 가고 밀었을 때 받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밀고 나왔단 말이죠. 그냥 막는다면 바로 끊겠다는 얘기죠? 이건 뭐 바로 차단입니다. 네. 끊고 나가서 당장 축장문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상전까지는 두 대국자 모두 수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 끊는 자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흙이 무리이고요. 흙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수법은 여기를 잇고 네. 막을 때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유일합니다. 그때 이쪽을 젖혀가면 이건 형태상 흙이 잘 돼야 비기기 때문에 흙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막지를 못했어요. 아, 실전에서 후퇴를 했네요. 네. 네, 지금 이쪽으로 꼬부려서 어떻게 보면 냉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굴복입니다. 네. 여기를 돌파하니까 네, 끊고 들여다본 것으로 보이죠? 네, 먼저 하나 들여다봤고요. 네. 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안에서 흙이 여기 한 집과 이곳에 먼저 두면 한 집 확보가 되면서 잡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쪽에서 막히게 되어서는 흙이 좀 답답한 형태가 되었고 네. 초반부터 이어진 흐름 계속해서 신진서 3단의 페이스입니다. 네. 자, 임시로 해결은 했지만 역시 신진서 3단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김정현 5단도 안에서 그냥 사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 버티는 느낌의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쪽에서 두 집 내고 사는 것은 답답하죠. 네. 뭐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피해야 될 모양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은 계속 반발입니다. 김정은 5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변의 사활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우변에 화점 자리를 하나 집어 놓는다면 그 선수 교환을 한다면 흙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악수죠. 그런데 그 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변 사활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교환 하네요. 아, 어쩔 수가 없었나요? 네, 뭐 하고 싶지 않은 교환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교환을 진작에 하면 너무 악수라서 이렇게 좌변 쪽을 확실히 득볼 여지를 만들고 지금 타이밍에 찝는 거죠. 방금 전에 이 수수는 네. 확실히 김정현 5단의 바둑이 센스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저 형태는 그럴듯하네요. 방금 전에 그 수순을 신진서 3단이 생각하지 못했다면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변을 완벽하게 살려냈고 좌변에서도 뭔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돌이켜 보면 중앙 쪽에서 백이 흙을 괴롭힐 때 네. 하나 들여다본 수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크게 영향이 있나요? 거기를 들여다봐 놨기 때문에 흙이 밀고 올라올 수가 있었죠. 그 교환이 없다면 백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 칸 좌측으로 끊는 것이 선수였고 그것은 뭐 형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만약 그 진행이었다면 10초, 백이 들여다본 자리를 흙이 한 집 내는 것이 싫어서 이제 실전에 신진서 3단이 다섯, 먼저 들여다봤던 건데 일곱, 여덟, 그래도 아홉. 지금의 이 진행 약간 흐름이 복잡해지는 네. 의미가 있습니다. 불과 몇 수 전인데요.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일단은 좌변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아직까지 백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애초에 처음 싸움이 시작된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 우변은 흙이 깨졌고 좌변은 백이 깨졌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둑은 백이 두텁죠. 이제 그만큼 백의 흐름이 아직은 괜찮습니다. 20초. 하지만 흐름은 흐름이고 일단 좌변 쪽에 셋, 백돌 타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섯. 봐야겠습니다. 여섯. 이십 초. 하나, 둘, 셋.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자, 좌측의 결과를 좀 더 여섯, 지켜봐야 될 것 일곱, 같은데요. 여덟, 아홉. 네, 지금 두어지는 수순을 보면 애초에 백이 젖힌 수도 그렇고 흙이 화점에 올라선 수도 그렇고 백도 적당히 타개할 생각은 없고요. 흙도 적당히 살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수익기 충돌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저렇게 막 끊는 네.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승부처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네, 또 한 번의 강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저수는 화점을 막으면 한 점을 따내서 흑도를 끊어가겠다는 거고 좌변 쪽에서 어떤 수상전이라던가 그런 강한 몸싸움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과연 이 진행이 가능할지. 형태로만 보면 네. 백이 약간 답답합니다. 하지만 통하기만 하면 이건 단번에 흙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안 됐을 때는 피해가 상당하죠. 네, 지금은 셋, 넷, 뭐 어떤 수익기가 다섯,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섯, 진행을 선택하는 것인데 일곱, 여덟, 아홉. 상황을 좀 더 열,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102번 남았습니다. 일단 모양상은 백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네, 일단 여기까지는 예상되는 진행인데 네. 여기서 문제입니다. 백이 약점이 많아서요. 백도를 살리면서 수상전 같은 것을 유도하려면 지금 좌변 쪽에 있는 백도를 뭔가 수를 늘리면서 단단하게 지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저 형태는 당장 두 점이 끊어지는 것이 있고 그쪽 약점을 지키면 20초. 백의 수가 그렇게 하나, 많아 보이진 둘, 않습니다. 셋, 넷, 다섯. 네, 과연 신진서 3단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을지. 네, 이제는 수상전입니다. 네. 여기서 한쪽으로 승부가 기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좌변 쪽이 백이 다 잡힌다면 네. 허도 너무 크고요. 20초. 반대로 백이 흙 3점을 잡을 수 있는 형태라면 김정현 오단이 우변에서 우측에서 악수를 두면서까지 좌변을 아홉. 백을 괴롭혔는데 결국은 오히려 잡히는 꼴이니까 그건 역시도 흙이 견딜 수 없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잡히는 대신 다 조여 붙인다든지 묘한 타협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좌변의 백이 잡히고도 바둑이 해볼만 하려면 그때는 꽤 두텁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진서 3단이 그렇게 쉽게 버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전 수읽기에서의 실력은 신예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선수거든요. 서로가 가장 장기로 하는 분야에서 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어떤 선수의 수일기가 정확한지. 두 선수 모두 지금 수일기를 다 맞췄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지금은 초읽기 와중에 수를 읽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양은 백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의외로 만만치가 않네요. 네. 이 장면에서 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겠는데요. 좌변 쪽 보겠습니다. 셋. 네. 네, 지금 수상전이 되었습니다. 네. 이 백돌이 모양은 좋지 않았는데 의외로 수가 많네요. 네. 쪽을 젖혔고요. 그리고 네. 여기를 찔렀는데요. 흙이 이쪽을 틀어 막는다면 여기를 젖힙니다. 이것이 네. 수상전의 맥점이죠. 여기를 이을 때 이렇게 치중 가는 것이 둘, 이런 형태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맥점이고요. 네. 흙이 반대쪽을 끊는다면 여덟, 아홉. 백돌이 잡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여기를 끊어서 네. 양자충으로 어느 쪽도 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타협 안 되나요? 이것도 타협이긴 타협입니다. 네. 이런 타협이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만약에 흙이 끝까지 수상전을 들어간다면 그때는 백이 여기를 들어서 흙이 내수인데 네. 이쪽에 백의 수가 의외로 많네요. 이제 흙이 백돌을 조여붙이는 과정에서 이수와 이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 여기를 둔다면 틀어 막아서 이건 넘어가도 하나, 네. 둘, 셋, 다음이 없습니다. 넷, 뭐 그냥 쉽게 단수 쳐도 여섯, 백이 한 수 바로 빠르죠. 잡네요. 네. 여덟, 그래서 아홉, 흙이 둔다면 이제 이 붙이는 수를 두어야 하는데 네. 여기서 백이 잘못 응수하면 백이 잡힙니다. 여기를 이어도 치받으면 이을 때 넘어가서 바로 잡혔고요. 네. 반대쪽을 두어서 이제 끊으면 패를 하겠다는 것도 흙이 이렇게 치받으면 잡힙니다. 네. 백은 여기를 두는 수가 유일한 수상전의 맥점이고 이렇게 단수 친다면 패가 되는데 이 패는 백이 해볼만 하죠. 이쪽에 백감이 많아서. 그리고 이렇게 넣는다면 그때는 이런 곳을 꼬부리거나 하면 이건 역시도 흙이 잡혔습니다. 생각보다 흙이 잘 안 되는 그림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부분전 수상전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일단 실전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흙이 아까처럼 익고 나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타협이 된다면 어떨까요? 누구의 성공이 될까요? 일단 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신진서 3단이 대위기 상황에서 네. 어쨌든 정확한 수읽기로 타겟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네. 자, 곧 승부가 날 것 같은 장면이었지만 또 묘한 타협이 되네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역시 타협이네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요. 타협은 타협인데 하나 더 내려서는 수. 정교하네요, 신진서 3단. 이렇게 해두는 게 더 득인가요? 네. 두어지고 나서 보니까 당연히 저 교환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끊었을 때에는 네. 흙이 따내고 단수 치는 것까지 모두 선수가 됐을 때 흙이 두 집 내고 살아있죠. 그런데 지금은 두 점은 따냈지만 흙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정교합니다. 서로 간의 집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네. 당장의 집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네. 20초. 상변 쪽은 셋. 뭔가 백이 흙을 괴롭힐 여지로 보이기 때문에 바둑은 백이 두텁습니다. 뭔가 흐름이 신진서 3단이 우세해 보이네요. 그래도 이 중앙 쪽의 흙의 형태가 두터움 아닌가요? 지금은 두터움은 아니죠. 네. 초 하나, 둘, 셋,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국면을 살펴볼까요? 여덟, 아홉. 네. 네, 일단 이쪽에서의 수순이 참 정교했죠.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곳을 백이 내려서고 끊지 않고 그냥 끊었을 때에는 네. 흙이 여기를 따내고 이 단수까지 전부 선수입니다. 네. 그럼 실전처럼 흙이 이렇게 비굴하게 살고자 할 필요가 없어져요. 아, 큰 차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여기 돌이 2개 있는 차이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죠. 여기 단수가 선수인데 흙이 여기를 메운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내려 선수가 아주 정교한 수순이었고 끊었고요. 네. 여기서 따낼 때에도 한 번 더. 네, 네. 이수가 좋습니다. 그냥 잡는다면 여기가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여기를 먹여쳐서 어차피 자충이니까 여기는 못 들어오고요. 네. 따내는 것이 선수지만 지금 이 교환 자체로 이제는 옥집을 만들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좌상기 쪽의 흑도를 나중에 괴롭힐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쪽에서의 수수는 완벽했네요. 네, 정교합니다. 네. 실전은 그래서 흑이 안정을 서두르고 네. 여기를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백이 흙을 괴롭힐 여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백돌이 좀 두터워진다면 예를 들어서 백돌이 이곳에 하나만 있어도 지금 귀 쪽의 흙은 잡힐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여기를 치중 가서 뭐 이렇게 괴롭히다가 빠져놓고 끊어서 잡으러 갈 여지가 있고요. 이런 뒷맛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백이 바둑이 여기 끊는 뒷맛 좀 두터운 곳이 많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신진서 3단이 약간 우세해 보입니다. 네. 자, 신진서 3단의 두터움을 어떻게 지워가느냐가 승부가 되겠네요. 자, 백은 하변을 먼저 건드리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하변을 백이 눈목자로 들어가니까 여섯, 흙이 중앙 쪽을 끊었습니다. 여덟, 네. 하변은 어떻게 보면 흙의 유일한 보가인데 그곳을 신진서 3단이 지금 제대로 추궁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5단이 약간 괴로울 수 있겠어요. 자, 한 발을 더 들어갔어요. 마지막 하나, 네, 저수는 고급 수법입니다. 네, 흙이 저렇게 후퇴하는 것이 지금 차단이 되는데요. 차단을 한다면 좌측으로 쭉 틀어 막아서 백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그 백의 애초 침입했던 눈목자 사이를 두텁게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수죠. 뭐 그야말로 미끼네요. 네, 저 형태가 실전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셋, 넷, 그리고 저 수법이 제가 어렸을 때 바둑 공부할 때 왜 한 점을 버리면서 저길 두나 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야 이해가 됐던 그런 수법입니다. 네. 자, 지금도 백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흙의 집을 좀 지워가는 장면인데요.
반대로 흙이 뭔가 득을 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그 자리를 찔러 들어가는데요. 우상기 쪽에 백이 어쨌든 한번 손을 뺐기 때문에 저렇게 붙였을 때 백이 막으면 찌르고 단수까지 기분이 좋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집으로만 보면 확실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앞으로가 문제죠. 네. 그러면 약간 백이 편해 보이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좌비한 접전에서 좌상기까지 이어지는 이 수익기 싸움, 김정인 5단이 결정타를 날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네. 애초의 형태를 생각해본다면 확실히 흙이 좀 득을 받고 그것으로 안 좋았던 흐름이 약간 축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가장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상변인데요. 마지막 지금 집으로만 보면 딱 미세합니다. 흙집이 한 40집 정도 나고 네. 백집이 33이나 34 그 정도 세워지네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 상변과 중앙 쪽 그리고 좌변의 끝내기를 누가 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변 쪽을 자세히 보시면 2선 붙이는 끝내기가 있는데 그 수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수상전을 들어갔을 때 이제 흙이 붙인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인데요. 네. 끝내기에서도 그 자리가 맥이 되는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상귀의 뒷막과 약간 연관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본다면 한 15집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백이 둔다면 어떻게 둬야 되나요? 꽉 이어서 둬야죠. 네. 3선 쪽을 꽉 이어서 다음에 2선을 내려 빠져서 젖혀 있는 것까지가 다 선수가 됩니다. 그런 곳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큰 자리입니다. 좌상기 뒷만만 없다면 15집도 훌쩍 넘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약간 흔들리다가 상변을 두었는데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다는 건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마치 이겼습니다입니까? 뒷맛을 뭐 특별히 노리지 않겠다는 건가요? 일단 흙이 그곳을 끊어오는 것이 싫었다는 거고요. 네. 뭐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이은수가 가장 확실하게 선수로 처리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저 교환이 되는 순간 좌상기 쪽의 뒷맛은 다 사라졌고 네. 그러므로 해서 좌변 쪽의 끝내기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럼 좌상 형태는 이제 집계산이 가능한 마지막. 모양이 됐네요. 네, 뭐 아무런 둘. 뒷맛은 없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렇게 끊고
흙이 호구침으로 해서 네. 저곳은 6집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언뜻 보면 아무런 뒷맛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백이 젖혀있는 끝내기를 하게 된다면 공배가 채워졌을 때 귀에서 수가 납니다. 귀중한 선수는 마지막. 백이 잡았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중앙을 선택합니다. 그쪽은 집으로만 보면 좌변보다 약간 못한데 네. 뒷맛을 노리고 있어요. 중앙 쪽이 아직도 좀 얇다는 건가요? 네, 지금 젖혀서 뭔가 괴롭힐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지키죠. 받지 않았다면 흙이 둔 자리 한 칸 아래쪽을 젖혀서 중앙이 뒷맛이 나빴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백이 우상귀 쪽을 손 뺄 수 있느냐죠. 네,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마지막 네, 사활 관계가 있을 것 둘, 같은데요. 상변 셋, 쪽 보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네, 선수로 들을까요? 일단 이 자리를 받지 않았을 때는 여기 맛이 나빠서 지키긴 네. 지켰는데 집으로만 본다면 흙도 뭐 이런 곳보다 이런 곳이 먼저 눈에는 들어오지만 네. 여기도 약간 맛이 나쁘고요. 그리고 이 사활을 엿보고 있습니다. 만약 백이 손을 빼서 반상 최대의 자리 이곳을 간다면 네. 그때는 이 사활을 좀 봐야 하는데요. 일단 이곳은 두 가지 수법이 있죠. 하나는 여기를 둬서 이렇게 2단 젖히면 가장 쉽게 패가 납니다. 네. 이것은 끊어도 여기를 단수 쳐서 네. 전체에 패가 걸리고요. 그리고 이 치중 가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가 좀 더 좋은 맥점이에요. 네. 여기를 먼저 치중을 가서 다음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패를 한다면 아까보다 좀 더 나은 자세로 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패를 졌을 때 흙이 타격이 좀 덜합니다. 네. 아까는 해소가 이렇게 되는 자리라면 지금은 이렇게 끊어서 해소가 되니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네요. 네, 뭐 백돌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의 차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뒷맛이 있는데요. 그럼 두지 않았을 때 바로 패가 된다는 뜻인데요? 일단 팩감을 좀 봐야겠어요. 지금 실전은 중앙 쪽부터 좀 건드려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한 칸을 띄웠어요. 네. 받지 않는다면 이제 실전에서 교환이 나오는데 여기가 선수죠. 그래서 양쪽이 맛보기가 되니까 흙이 이렇게 이어서 받았고 네. 여기까지 해뒀고요. 실전에 손을 뺐네요. 아, 저는 그래도 여기는 최소한 하나 젖혀둬서 네. 교환을 시키고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교환을 하는 동안 수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팩감 계산을 네.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자리를 갔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바둑이 만만치 않은데 약간 백이 우세해 보였던 상황에서 네. 천지 대패가 났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패를 피할 수가 없는데 팩감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 우상패에서 승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팩감으로 대가를 지불을 하느냐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갑자기 형세가 크게 요동치네요. 그런데 신진서 3단이 이 선택을 했다는 건 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계산이었을까요? 계산을 하고 놓는지 수일기를 하고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흐름은 계속해서 백이 좋았는데 의외로 미세한 형세다 보니까 약간 당황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 큰 차이가 나는 바둑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패를 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가 있죠. 네. 자, 그런 수일기를 바탕으로 이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네, 그런데 백도 막상 그렇게 패감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이건 분명 김정현 5단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은 아마 이 선택이 두 네. 선수 모두 확신을 갖고 진행시키는 그런 선택은 아닐 겁니다.
마지막 그만큼 판단이 좀 어려운 네. 그런 셋, 패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시간이 많은 여섯, 바둑이었다면 일곱, 또 다른 선택이 여덟, 나왔을 수도 아홉. 있어요. 묘합니다. 마지막 결국은 우변 쪽에 네. 팩감을 백이 계속 썼을 때 이제 저런 곳이 언제까지 드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곳은 받지 않아도 흙 전체가 다시 패가 되죠. 중앙을 이어서 네. 좌중앙 쪽에 패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일단 계속 받아줍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상기의 패는 흙이 꽃놀이 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흙도 패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백도 충분히 버틸 만한 그런 승부패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팩감이 문제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저런 패감 네. 언제까지 받아줄지. 좀 애매한 부분이죠. 안 받는다면 일단 우상귀는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이 전체가 패가 되는데 패 가치만 놓고 보면 중앙이 훨씬 가치가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정은 5단도 마지막 중앙의 흙돌이 패에 걸렸을 때 셋, 패감이 많다는 확신이 있어야 지금 저 패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받네요. 네, 일단 하나는 네. 또 받았습니다.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글쎄요. 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흙도 팩감이 좀 있죠. 흙의 팩감이 하변 쪽으로 쓰는 것이 몇 개 있는데 네. 전부 악수 팩감이 되고요. 이제는 흙도 팩감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하나, 둘, 셋, 네, 일단 거기까지도 신진서 3단은 받아줍니다. 지금 두는 수법으로 봐서는 제 판단으로는 좌상귀 쪽에 공방이 끝이 났을 때 미세하지만 백이 좀 우세하다는 형세 판단이었는데 신진서 3단은 미세하지만 약간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둘,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 좀 버티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네요. 우변 팩감 쓸 때마다 참 고민이 되네요. 네. 지금 저곳을 안 받는다면 중앙 쪽에서 흙대마 전체가 걸린 패가 되는데 셋, 자체 팩감이 한 두 개는 나오거든요. 네. 여섯, 그렇다면 일곱, 거기를 아예 이어서 이것은 중앙 쪽에서 패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네요. 계속 받을 생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 받는다면 패가 아니라 그냥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저 패를 이었다는 것은 그곳의 팩감을 전부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그런데 흙이 하나, 그 팩감을 다 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곳에 또 팩감이 있나요? 지금 다른 곳에 팩감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중앙을 하나, 저렇게 김정은 5단이 계속 받아줬던 건데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저수에 대해서 아예 하변을 놓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일단은 끝내기를 하면서 팩감이 하변에 많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우상기 패를 흙이 때리는 것은 하변의 팩감으로 버틸 수가 있다는 뜻이고 묘한 타이밍입니다. 흔히 프로기사들이 이야기하는 승부 호흡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팩감을 사용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받아줬어요, 하변을. 다시 돌아가서 그럼 중앙 봤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중앙 패 공방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자, 우상 쪽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주 묘한 타이밍에 이수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수가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지금 여기를 팩감을 쓸 때 이쪽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우선 뜻을 살펴보면 그냥 여기를 해소하면 이것은 중앙이 커서 집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물론 백은 이렇게 끊어서 해소하는 것이 좀 더 득입니다만 네. 이쪽보다는 이쪽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불리하고 그렇다고 여기를 그냥 받아주자니 네. 이거는 팩감에 확신이 안 서고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를 단수 쳤단 말이죠. 이것은 팩감을 흙이 연타를 하면 먼저 여기를 붙이고 흙이 잡히진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해소를 하면 그냥 해소하고 여기를 뒀을 때는 백이 불리했지만 여기서 득을 먼저 보고 나서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양쪽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에 여기를 이었죠. 네. 여기를 이으니까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애초에는 확실하지 않았던 팩감이 일단 몇 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타하면 다 잡혀요. 네. 이것은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팩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묘한 타이밍에 지금 승부 호흡이 나왔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수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을 받았고요. 네, 지금 중앙 쪽도 팩감이 좀 있죠. 이게 한 집 손해긴 한데 네. 팩감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를 두면 한 팩감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서로 패를 이어갑니다. 네. 그리고 패를 해소했고요. 백은 또 이쪽 네. 팩감을 썼네요. 뭐 이곳은 계속 받아야 되는 팩감이죠. 지금 패를 하는 과정에서 흙이 여기도 좀 손해를 받고 네. 그리고 패를 진다면 지금 패를 걸어간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김정현 후단 이렇게 되는 이상 이 패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패입니다. 네. 서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네. 자, 우상패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한데요. 실전에서 보시죠. 마지막 하나, 이제 서로 팩감도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애매합니다. 여기가 팩감이 되나요? 끝내기로 크죠. 이 정도로 글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받아줍니다. 지금 저쪽을 안 받았을 때는 네. 애초에 백이 끝내기 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흙이 15집에 준하는 이득을 보거든요. 그렇게 큰 자리군요. 애초에 백이 빠지고 젖혀있는 끝내기와 비교를 해보면 백집이 8집이 줄고 흙집이 6집보다 더 늘어납니다. 네. 마지막 하나, 15집은 조금 안 되고 정확히는 14집 3분의 1 늘어납니다. 다섯, 여섯, 보기보단 굉장히 큰 일곱, 자리네요. 네. 여덟. 또 한 가지는 신진서 3단이 아직까지는 하변 쪽에 팩감을 쓸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받아준 거죠. 게다가 받는 데 있어서 지금 끊어서 백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저 끊는 교환이 하나만 되면 그때는 흙이 끝내기를 하는 데 있어서 2선으로 밀고 내려오는 수가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패가 무상기에서 발생한 이후에 두 선수 승부부터 해서 고급 수법이 난무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렇게 백이 손해도 아니면서 계속 팩감을 쓸 수 있는 것이 네. 애초에 이 상중앙 쪽에 흑이 팩감을 썼을 때 그 묘한 타이밍에 승부 한번 딱 그것으로 지금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냈거든요. 네, 마지막 신진수 3단 하나, 대단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흑은 팩감 어디에 쓰죠? 애초에 써봤던 이 상중앙 쪽에 한 번 더 팩감이 듣는지 여부를 좀 수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외에 네. 좌변 쪽에 아직은 일선 단수 치는 팩감이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팩감이 아슬아슬합니다. 앞으로 흑이 마지막 하나, 둘, 한 셋, 팩감은 넷, 더 나오거든요. 다섯. 백은 하변에서 팩감 나오긴 나오는데 네. 악수죠. 하변에서 확실하게 팩감을 쓴다면 한 팩감이 나오고요. 네. 마지막 한 팩감이 과연 어떻게 될지. 좌상귀를 쓰는 것도 또 한 번에 바꿔치기를 유도할 수가 하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먼저 그쪽을 쓰네요. 지금 그쪽이 팩감이 듣는 순간 네. 흑은 팩감 부족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지금은 해소를 하고 네. 다시 좌상기 패를 걸어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몇 가지 작전 사이에서 김정현 마지막. 5단 고민이 하나, 깊어지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체로는 어떨까요? 여덟. 받아주네요. 저것을 받는 순간 팩감은 흑이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방금 전 그 자리를 받지 않았다면 1회에 이 자리를 백이 갖다 붙여서 다시 한번 패가 되는 형태였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팩감이 보이지 아홉. 않는데요. 네, 지금 유일한 팩감입니다. 그곳이. 네. 마지막 팩감이고요. 백은 악수 팩감이긴 합니다만 네. 좌상귀 쪽에 먹여치는 것과 하변 쪽 일선 단수 치는 것. 이 두 곳은 확실한 팩감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하나, 팩감이 흑이 좀 둘, 부족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김정현 5단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하변에서 손해를 봤죠. 그리고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도 약간 손해를 봤고요. 우변의 한 집 손해라든지 또 좌하귀 쪽에 자연스럽게 백이 끊는 자세가 나와서 거기도 손해고요. 네. 하나, 둘, 셋, 김정현 5단 위기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흔들리는 모습이네요. 네. 이제 없죠? 네, 팩감이 없어요. 네. 가장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변 쪽을 찌르는 팩감인데 상변을 찌르는 팩감. 백이 안 받아주고 나서
안 받아주고 나서 다시 좌하기 쪽을 손을 돌려서 바꿔치기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받아줘도 좌상기 한 팩감이 더 있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국 이 선택밖에 없네요. 네, 김정은 5단이 원하던 그림은 아닐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신진서 3단도 다섯, 하나 더 받아주고 나서 일곱, 그다음에 좌상기 여덟, 쪽에 아홉. 먹여치는 팩감을 쓸 수도 있었는데 네. 일단 실전에 좌하기 쪽을 두는 끝내기가 있어서 이런 선택을 했고요. 흐름으로만 보면 확실히 백이 좀 득을 본 것으로 보여요. 이미 패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득을 봤고요. 네, 그래도 워낙 다른 변화가 되다 보니까 한번 형세 판단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중반의 집 모양을 생각해 보면 지도는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도 뭐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그래도 흙이 네. 상변 쪽을 돌파한 것이 20집 정도 득이 되어서 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백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국면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덤을 빼기가 약간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계산을 마지막. 해보면요. 네. 일단 흙이 가장 큰 집이 셋, 상변 쪽에 넷, 돌파한 곳에서부터 다섯. 중앙에 연결되는 집입니다. 그곳이 25집 정도 나고요. 좌상기가 지금 하나 젖혀둔 악수 교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좌상기가 7집에 사석 셋, 2개까지 9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합쳐서 34집이고요. 네. 우변에 2집 36. 하변이 7집 정도 납니다. 네, 43집에 지금 좌하기가 또한 7집 정도 나요. 약 50집 정도인데요. 네, 지금 50집의 상변을 먼저 건드려서 약간 흙집이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네. 흙집은 50집 정도이고요. 백이
마지막 좌변이 25집이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과 우하기가 여덟. 10집입니다. 35에 우상귀에서 우변이 10집 정도. 네, 그 정도 납니다. 그럼 50대 45. 네, 게다가 이제 중앙에 100이 한 집 있고요. 46에 상중앙 쪽에 100이 마지막. 또 집이 늘어날 여지가 약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큰 차이는 아닌데요. 흑도 상변을 먼저 두면서 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곱, 큰 차이는 아닌데 여덟, 아홉. 100이 약간 편해 보입니다. 그래도 덤이 완벽하게 빠지긴 쉽지 않겠네요. 네. 이렇게 엄청난 바꿔치기가 이뤄졌는데 네. 국면이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 이 바둑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 느낌상 이런 흐름이 되었을 때에는 김정현 5단이 패를 과정에서 손해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종합해 보면 애초에 신진서 3단이 우상기의 패를 버틴 것은 제가 볼 땐 약간 무리였고요. 네. 패감을 쓰는 과정에서 특히 이 상변 쪽에 패감을 썼을 때 그때 하변에 패감을 오히려 쓰는 이 신진서 3단의 승부 호흡 때 김정현 5단이 좀 더 제대로 받았다면 다섯, 그랬다면 이 바둑 흑이 역전했던 흐름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신진서 3단이 이긴다면 날카롭게 그 하변 교환을 했던 게 승착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그 수 자체도 그럴듯한 수였습니다만 네. 상대가 분명 흔들릴 만한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정현 5단이 이 애매한 곳에 상중앙 쪽에 수일기를 하고 나서 패감이 된다는 확신으로 딱 패감을 썼는데 그 타이밍에 상대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찔러 들어오니까 네. 30초 안에 완벽히 받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당황할 만하죠. 네. 김정현 5단은 뭐 받거나 안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생각했을 텐데요. 그렇죠. 네, 하변 쪽에서 그 날카로운 응수타진을 했을 때 흑이 꽉 이어서 받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그 꽉 이은 수로 3선으로 이은 수로 2선으로 차렷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실전처럼 저렇게 패감이 마지막 3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두 기사 일곱, 보이는 모습에서 여덟, 좀 아홉. 형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김정현 5단도 패배하는 과정에서 분명 찬스가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다시 지금 불리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저렇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해도 사실상 지금은 뭔가 해볼 만한 것이 남질 않았죠. 네, 지금은 뭐 끝내기에서 득을 보긴 어려운 형세가 되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정현 5단 뭐 착수하는 손길에도 힘이 없네요. 흑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아마 이 패를 하는 공방에서의 이 하변 쪽일 것 같아요. 하변 쪽은 흑이 3선 이은수가 상대 응수타진 3선 이은수가 초읽기 와중에 흔들리면서 착점을 했거든요. 그 수가 제가 볼 때는 이 바둑의 패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만약 진다면요.
마지막 하나. 네. 네, 지금 큰 돌을 차이는 거둡니다. 아니지만 네. 돌을 거뒀습니다. 손은 우변으로 가장 먼저 갔는데요. 좌쪽이기도 하고. 네, 지금 네, 바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패를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네. 후회되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3단 김정현 5단을 꺾으면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이렇게 대국이 끝나자마자 여러 군데를 얘기하는 모습도 참 보기 드문 모습인데요. 네, 그만큼 후회가 네. 많이 남는 한 판입니다. 네, 뭐 두 기사의 대국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네, 뭐 엄청난 네. 접전이 이어졌는데 뭐 서로 기회도 있었고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집중력을 발휘한 신진서 3단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뭐 물론 무서운 형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작년에 이동훈 선수가 우승을 했듯이 신진서 3단도 또 기대를 해볼 만해요. 네, 최근 기세를 보면 이 선수가 다크호스 정도가 아니라 우승을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거든요. 네. 국내 기전 결승에 이어서 이 KBS 바둑왕전에서 준결승까지 최근의 기세가 참 놀랍습니다. 네, 신진서 3단이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